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경주가 있습니다. 1968년 9명이 도전해서 단 1명만 살아 돌아왔던 바로 그 전설의 항해를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할 골든 글로벌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1968년처럼 항해하기. 이게 그냥 멋진 슬로건이 아니고요. 이 레이스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모든 게 너무나 편리해진 지금 일부러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레트로 항해가 대체 뭐냐? 보시면 탁 아시겠죠? GPS? 당연히 없고요. 최신 항해 장비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선장들은 오로지 별을 보고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육분에, 그리고 이 낡은 종이 지도만 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 되세요? 이 지도가 바로 그 엄청난 도전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프랑스의 레사블 돌론에서 출발해서요, 저 아래 남극 대륙을 끼고 돌면서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3대 곳을 지나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무려 3만 해리, 그러니까 약 5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입니다. 네, 이쯤 되면 왜 이 경주에 광인들을 위한 항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그 험난한 현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경주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소모전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1968년에는 9명이 도전해서 단 1명만 완주했어요. 그리고 50년이 흘러서 배는 훨씬 좋아졌는데도 2018년에는 18명 중에 5명,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17명 중에 고작 3명만이 완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맞아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간에 어디 한번 들르지도 않고 외부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이 경주를 끝마친 사람은 전 세계에 딱 9명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도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도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요, 이 경주에 뛰어든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르추입니다. 에르덴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해양 로잉으로 유명해요. 세계의 대양을 노저어서 건넌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힘, 오직 노젓기만으로 3대양을 모두 건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런 극한의 모험가라고 해도 골든 글로브 레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에요. 해양 로잉이 순수한 체력과 인내심의 싸움이었다면 단독 항해는 바람을 읽고 돛을 다루고 복잡한 배의 시스템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부 관리해야 하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 경주는요, 출발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육지에서 사람과 배, 이 둘을 극한의 상황에 맞게 벼리고 또 벼리는 길고 외로운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참가 자격 요건만 봐도 이 경주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해리를 항해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실제 경주에 나갈 배를 가지고 또 수천 해리를 혼자서 항해해야만 겨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말 베테랑들만 모이는 무대인 거죠. 에르덴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이 항해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는 단지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미 수천 해리를 바다 위에서 보냈습니다. 2024년 여름에 2257해리, 그리고 2025년 초에는 39일 동안 4732해리를 항해했죠.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데요. 긴 항해를 마치고 보니까 돛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체인 플레이트가 손상된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고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더 크고 튼튼한 볼트를 써서 고정하고 만약의 경우 바다 위에서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 250일 넘게 혼자 바다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 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은 물론이고 배의 구조적인 안정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출발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 그리고 이 경주를 둘러싼 더 넓은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죠. 이제 공식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10일에 모든 참가자들이 모이고요. 16일에는 일종의 전초전인 프롤로그 경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6일에 대장정에 막이 오르죠. 완주는 아마 그 다음 해 4월쯤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1,300만 유로.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지난 2022년 대회가 만들어낸 미디어 가치입니다. 2018년보다 무려 28%나 늘었죠. 이 숫자는 이 외로운 항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에르덴 같은 선장들이 왜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후원사를 찾아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굳이 1968년에 그 외로웠던 항해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모든 걸 걸고 지구상에서 가장 고독한 경주에 뛰어들게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이 도전은 단순히 순위를 다투는 경주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승리였던 그 첫 항해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